2차 추가 경정 예산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결정되면 7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별 지원이다. 이때는 9월 또는 10월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전국민 25만원 2차 추가 경정 예산 지금까지 현재 상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전국민 25만원 누구까지 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언제 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번에 나는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돈이 풀리게 되면 그나마 경기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쯤 돈이 풀릴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나마 지금의 힘든 현실 속에서 계획이라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 대상,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상황, 그리고 만약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언제 지급할 수 있느냐,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 들어보시고요. 또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 들어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편지급, 그러니까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6월 국회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국회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전국민 25만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한다, 소득 하위 80%를 주든 88%를 끊든 어떻게 하든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 선별 지급은 6월 마찬가지입니다. 2차 추경 편성 완료되고 국회에 보고되고 국회 통과된다 하더라도 누구를 줄 것이냐 선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플랫폼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시면서 이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실제 9월이나 10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말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는데, 어떤 결정이 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참고해 두시고요. 지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일단 2차 추가 경정 예산 무조건 실시한다는 겁니다. 1인당 25만원 줄지 안 줄지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경 예산은 무조건 통과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전 국민을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지난 코로나 전국처럼 소득 수준을 끊어서, 그러니까 80%, 88% 이렇게 소득 수준을 끊어서 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 국민 모두를 줄 때는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하는 절차, 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전 국민에 대한 지급은 쉽게 지급할 수 있고 시간도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선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 소득 하위 80%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소득 하위 80%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그 기준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편리한 방법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보험 이 기준도 과연 공정한가 아닌가, 건강보험도 가짜가 많습니다. 소득, 재산 이런 것들 모두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80%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79.9%까지 80%까지는 받지만 81% 있는 사람들은 까딱까딱 잘못하다가 받지 못하는 사람,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스템 공정하냐, 이 기준이 과연 맞느냐, 그러다 보면 갑론을박 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별 지원 시스템입니다. 전체 보편 지급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7월에 지급할 수 있고요. 만약 선별 지급을 하겠다 결정하게 된다면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7월에 지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9월이나 10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방향이 살짝
바뀌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 얹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 현금이냐 지역화폐냐 소비 쿠폰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지원되고요. 사용기한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역 상권에서 사용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자 하는 내용 가장 큰 것이고요. 또 실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지원금의 그림자도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을 현금으로 줬을 때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실까요? 2024년 부정수급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환수 그리고 제재 처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서 389억 환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내가 힘들다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신고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타갔는데 이것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겁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한번 살펴보면 위장이혼까지 합니다. 위장이혼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내 사업장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소득을 숨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이렇게 나라 돈을 챙겨간 사람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급여를 일부 돌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 이것을 착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연구개발비 슬쩍 편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중복 제출한다든지 가짜 장비를 구매했다든지 이렇게 정부 돈 연구개발비를 빼먹는 사람, 또 휴가비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는 사람,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중복으로 받는 사람도 적발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하거나 출장 가거나 이렇게 정상으로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받아갔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제 취약계층에게 정말 두텁게 그리고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자, 표 한번 볼까요? 환수 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받아갔던 사람들 가장 많았습니다. 260억 이상 받아갔고요. 주거급여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120억이 줄줄 샜습니다. 보험료도 샜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라 돈이 줄줄 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현금 지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